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 3대 지수 모두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강보합이고요. 0.1%, 그리고 나스닥 0.64%, S&P 500 0.31%에서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상승 마감 큰 이유, 화이자의 부스트샷이 일단 오미크론에 일단은 큰 효과가 있다라는 화이자의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WHO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미크론 공포 벗어난 미국 증시, 여행주 동반 강세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이날 초기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중화 항체가 25배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스트샷을 맞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약간 WHO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미 3대 지수는 화이자의 일단 중간 연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수단이 일단 생겼다라는 의미 부분으로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백신이 이 변이에도 작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기존 백신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경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킬 만한 수준의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 항체 효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변이가 처음 확산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연구소가 앞서 공개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백신 회피 작용이 일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백신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 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설명입니다. A booster dose will strengthen antibody levels 25-fold about from what we see with 2 doses against Omicron. If you look at the neutralizing antibody levels with 3 doses of our vaccine, it's about the same levels that we had after 2 doses when we were recording protection against the original strains, including Alpha and Delta. 부스터샷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는 변이가 나타나기 전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와 비슷해졌다는 설명인데요. 회사 측이 밝힌 기존 예방 효과는 95%에 이릅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2차례 접종으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같은 화이자의 발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다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 항체 효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발표에 대해서 중화 항체 감소가 백신 효력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 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 공동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기술 자문그룹이 기존 백신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과 이에 맞게 백신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료를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초기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국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변이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보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게 해서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숨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내 바이오주 현황 안 보여드렸네요. 일단 리제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주, 화이자 0.55% 약보합, 모더나 0.37% 광보합했고요. 비르 최근 많이 급등했었죠. 2.54% 하락했고, GSK 0.71% 광보합, 일라일릴리 0.32% 약보합 부분이고요. 리제네논이 2.82%대로 상승폭이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는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0.68% 부분이고요. 그리고 머크가 1.25%대 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리제네논의 상승세가 2.98%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네, 11월 이후에 코로나로 1171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요 11월 이후 치명률 상으로 보면 영국과 독일의 5배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위중증 환자를 늘리고 이 상황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코로나로만 1,171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체 사망자의 30% 가까이가 최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국내 치명률이 영국, 프랑스보다 5배 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건 지난 5일. 가까스로 병상을 배정받고 병원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A씨는 10시간 뒤인 지난 6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턱이 이보다 더 높았던 이들도 있으니 병상 대기 중 사망자들입니다. 지난 5주간 29명이 숨졌습니다. 일상회복 시작 후 오늘까지 38일 동안 확진자 1,171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누적 사망자 4,020명의 약 29%가 최근 한 달여 동안 집중 발생한 겁니다. 폐렴 증상이 근데 산소 포화도가 나빠지면서 고령자한테서는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도중에 사망하거나 실제 치명률은 4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 글로벌 통계기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치명률은 지난 6일 기준 1.35%, 미국과 남아공보다 낮고 영국과 프랑스보다 5배 정도 높습니다. 설사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기대가 불과 한 달 새 우려와 공포로 바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대책 때문이죠. 일상 회복 너무 빠르다. 병상 준비도 말 그대로 크게 부족하죠. 최은미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체육관, 컨벤션, 그죠? 추가 방역 조치 서둘러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증 환자가 예측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이 병상이나 의료진 이 여력이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가 너무 일렀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말의 통계를 보면은 중증 이완율이 2% 위로 올라갑니다. 치명률도 따라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해버렸죠. 특히 병상 문제는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그다음에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온 표를 보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유행이 통제될 거란 전망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더 적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때에 억제하는 수준의 방안으로 이 유행이 금방 줄어들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환자 수가 훨씬 많으면 사실 동일한 조치로 같은 기간에 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죠. 3차 접종을 서두르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 청소년 접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소년 접종에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됐는데 자율 접종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큰 혼란이 생겼거든요. 고위험군은 청소년도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mRNA 백신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더 늦기 전에 추가 방역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6시 이후에 영업을 다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을 어중간하게 하면 거리두기 효과도 떨어지거니와 나중에 그런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더 늦출 여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절박감은 되게 커요. 정부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거라며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을 발동할지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의료진들도 그죠? 네, 상당히 힘들겠죠. 2년 넘게 지금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오늘 또 7,000명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하루에 10,000명대 환자 발생도 머지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송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5,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600명가량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도 6,000에서 7,000명 사이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늘면서 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국내로 유입된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져 다음 주에는 10,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월까지의 4단계 조치처럼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적 모임 인원을 2명에서 4명 수준까지 강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 연시 모임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는 늘고 있고 또 병상은 없고 그래서 재택치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보다 46만 원이 늘어난 136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고요. 1인 가구 생활비는 55만 원대로 2인 가구는 87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다만 이 추가 지원비는 확진자 가운데 접종 완료 후에 돌파 감염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만 18세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미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 패스 기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또한 동거하는 확진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격리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김기송 기자였습니다. 네, 재택치료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지원비 주는 건 좋은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말 그대로 재택치료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충분하게 구급차 부분이든 바로 증상이 악화됐을 때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항체 치료제든 빨리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병상 대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고 계시고 또 대기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미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칵테일 항체 치료제 사용 승인했습니다. 일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 승인된 부분인데요. 일단 그 아스트라제네카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목적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력, 면역력 약한 일부만 처방받도록 지금 공고가 된 부분인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작용을 겪거나 면역력이 약한 일부 사람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백신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 방어 수단임이 입증됐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치료제 복용이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칵테일 부분이죠. 틱사개미밥과 실가비밥을 조합해서 만든 예방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2주 뒤에는 코로나 확진자 18,0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기사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방역 강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주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강한 방역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첫 7,000명대라는 확산 규모와 함께 전파 속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가 4차 감염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계절적 요인까지 결합한다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감염으로 금방 감염이 되니까 주말에 7,000이면 다음 주에 많이 되는 거하고 숭실대 감염병 수리모델 연구소는 지금의 방역 체계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 15일쯤 신규 확진이 11,000여 명까지 늘어나고 2주 후 1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주 후에는 18,559명 정도 예측이 됩니다. 오미크론으로 만약에 두세 달 안에 우세종이 변경이 되면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확진자 수의 증가는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인 중증화율 계산에는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서 작년 12월 대비 중환자 병상을 3배 확충했지만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전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강력한 방역 대책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조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산의 정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강화된 조치를 통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방역 강화 시급한 부분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헬릭 스미스, 소액주주, 또 대표이사 해임안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추진했다가 부결되었던 부분이었죠. 또다시 대표이사 해임안 추진한다고 합니다. 3월 정기주총서 주주 제한 예정 부분이고요. 일단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는 헬릭 스미스 부분입니다. 금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부분이죠.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 주가가 하락세일 때는 가급적이면 약간 주가는 보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